저희가 한풀 꺾여서 그런지 시민들도 많이 나와 있고 바람이 선선하고 참 좋습니다.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네, 다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저희 한강 거수비에 나와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 밖으로 야외로 나오니까 뭔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하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얘기하는 게 너무 딱딱한 법률 이야기다 보니까 좀 그 부드러운 분위기와 자연과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직장에서 뭐 괴롭힘 방지라든가 뭐 갑질 뭐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나온 법률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용자가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얘기겠죠.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담아서 근로기준법에 금지되는 행위로 규율이 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뭐 보통은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를 공격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법률이죠. 네, 어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자신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을 해서 그 근로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조건을 악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막 회사에서 책상 빼버린다 그래서 책상을 화장실 앞에 두거나 뭐 네. 이런 경우가 있었죠, 실제로.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안 되는데 지금은 처벌이 되나요?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조건을 악화시키는 행위 중에 하나로 그 근무와 관련 없는 지역에 뭐 책상을 다 빼버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런 것들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어떤 행위는 처벌된다, 어떤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근로기준법 안에 들어오면서 어떤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는지 매뉴얼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고용노동부가 소개한 사례들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동기끼리도 해당이 되나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 상사, 지위 관계에 있는 경우는 당연하고요. 뭐 직장 선배 아니면 근무의 역량이나 업무에 있어서의 뭔가 우위성을 점하고 있어야 돼서 직장 동료 간에는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같은 사원끼리는 좀 서로 말다툼이다 뭐 이 정도로 봐도 될까요? 네, 그 직장 내에 있는 모든 갈등 관계를 이걸로 규율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위성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과장님이 사원에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좀 고통을 주는 행위나 말도 이런 게 다 포함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뭐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모두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그러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서 말한 사건이 있습니다. 너 왜 술자리를 만들지 않냐?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의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희말서와 사유서까지도 쓰게 했나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정말 권력을 이용한 진짜 아주 악질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내 상사니까 술집에 가가지고 비싼 술집에 가서 술을 다 먹고 야 계산해 뭐해 이런 식의 말투.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얘기겠죠? 예, 뭐 업무상 필요 없는 행위에 대해서 뭐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그분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죠? 근로기준법에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넣기는 했지만 이 행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규칙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조치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기재하게끔 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고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뭐 근로기준법 또는 형법,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개별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 취업규칙은 현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취업규칙에 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조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직장 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 놔야 된다라는 규정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정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한 피해 근로자에게 추후에 그것에 관해서 징계,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따로 있나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뭐 노동부 얘기를 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네, 만약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신고를 했어요, 그 친구가. 나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화장실 앞에 앉아, 이렇게 불리한 처우를 해줬어요. 그런 경우에 뭐 처벌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대표가 그럼 처벌받는 건가요? 아니면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이 받는 건가요? 회사가 처벌을 받는 거죠. 그럼 대표자가 처벌을 받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직장 내 성희롱과 비교해 봤을 때는 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사업주가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고 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기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어떤 대표자나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같이 묻는 거겠죠? 네. 괴롭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 소개할 만한 사례로는 본래 업무에 더해서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면서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하였고 눈이 많이 온 날에는 맨손으로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 제거 작업까지 시켰다. 이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사례에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꼭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고 개인적 용무에 동원시키는 일 등은 업무상 필요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좀 약간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회사도 그렇지만 학교 내 뭐 교사분이라 그러나요? 그 학교 내 뭐 어떤 고치는 걸 해주는 네. 분들이나 아니면은 청소 용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딱 여기만 청소해야 된다 하는데 불러가지고 저쪽까지 청소를 시켰어요. 범위를 되게 잘 정해야겠는데요, 기업 내에서도.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되는데 그 업무상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업무의 편승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빙자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인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거는 서로 분쟁을 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좀 약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규정되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대표자나 직원분들끼리 서로 사실 좀 업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서로 뭐 좋은 관계로 합의만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니까 이게 서로 간에 자율적으로 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문제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그 직장 내에서 대표자가 아니면 뭐 구직자에게 질문하거나 아니면 직원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런 것들을 또 규정을 한 법률안이 또 발효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올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규정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본인의 개인 신상이나 가족의 신상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0인 이하는 괜찮은 건가요? 30인 이상 자기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예. 그게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관련 법도 10인 이상 사업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면 안 되는 금지 행위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취업 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이제 1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나 창업기업들을 많이 상대를 해보니까 느낀 게 보통 1인 창업하거나 뭐 직원 하나에 사장 1명 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런 그 취업 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 대표님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1인 100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제한하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풀어놓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권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고 예. 그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개인에게 처벌이 개별법으로 가해지는 것만큼 그런 행위들은 근절돼야겠죠. 네. 뭐 채용 절차법에 따르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못 물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개인
너무 그러니까 그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일례로 본인의 용모, 키, 체중 같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면접자의 직계, 존비소, 형제, 자매, 학력, 직업, 재산 등 신상 정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도 꼭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있는데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하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30인 이상 사업자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뭐 작은 회사면 뭐 물어봐도 뭐 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저희 회사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담배 피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담배 피는 직원이 저희가 뽑아보니까 정작 일을 하려고 부르면 없고 이래서 이제 너무 좀 로스가 나는 것 같아서 물론 100%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실력이 좋으면 뽑아요. 하지만 웬만하면 담배 피는 사람은 좀 지양하는 편이라서 좀 감점을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어보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 못 뽑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뭐 운동을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게 개인사잖아요, 그죠? 업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어떤 신체적 조건에 관한 것들은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아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유도리 있게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 절차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서였습니다.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It's delicious.